네, 오늘 고성 칼럼은 이 무인기 문제입니다. 이 무인기 문제는 북한의 총참모부가 갑자기 대변인 성명을 내서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북한의 총참모부는 이렇게 밝혔어요. 한국 측에서 무인기가 날라왔는데 그걸 자기들이 자기네 영공으로 한 8km 이상을 유도를 했다.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추시켰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의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대한 촬영 영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남한 당국의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보고 이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만약에 총참모부 북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이도 외환죄로 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북한 것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북한 것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사실관계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제가 그런 논평을 토요일 날 제주도 현지 생방송을 할 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참모부, 북한 총참모부의 그 발표가 있은 후에 이재명 것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적대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가 나서서 우리 군이 한 게 아니면 민간이 했다는 뜻인데 그거 잡아라. 이렇게 해서 민간 합동 조사단까지 구성해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우리 국민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지금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대범죄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자 김여정이가 이재명 것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있다가 담화를 냈어요. 야, 그래 너네 잘한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김여정이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우리를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 칭찬을 했어요. 야, 이재명이 칭찬받아 좋겠네. 잘만 하면 이제 김정은이가 야, 올라와라. 얼굴 한번 보여줄게. 손 한번 잡아줄게. 라고 할지도 모르겠네, 이제. 이 북한 것들이 70여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온갖 공작질을 하면서 밀고 당기고 협박하고 또 돈 몇 푼 받고 만나주기도 하고 온갖 장난질을 해왔잖아요. 그 현란한 장난질에 지금 이재명 것들이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너네 국방부가 너네가 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했을 테니까 그거 정확하게 빨리 잡아가지고 실체를 밝혀서 공개해라. 이렇게 다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가 윤가가 저질렀던, 이가가 저질렀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공화국의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건 이재명이가 했건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비서실에 국가안보실명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서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민간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북측은, 북한은 이번 이 무인기 사건을 일종의 정찰전으로 규정합니다. 김여정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 자료들이 우라늄 광산, 침전지, 그러니까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그 침전물이 모여있는 침전지, 그리고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와 국경 초소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정찰이 하려고 한 거잖아. 자, 그러면 김여정의 이 발언은 우리 민간이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민간이 뭘 이유로 이런 것들을 정찰을 해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위협과 북한 우라늄 광산 침전지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군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이거 정찰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밝힌 입장만 보면 저는 이거 못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밝혔어요. 작년 10월에 또 있었고 이제 이번에 또 있었다는 건데요. 지난해 9월입니다. 10월이 아니라 9월인데 지난해 9월 27일 이재명 것들이 정권 탈취한 후입니다. 11시 15분경 낮이죠. 파주시 쪽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가 항해부터 평상권 일대 상공까지 침입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락시켰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총 156km 거리를 100m, 300m 고도에서 시속 50km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주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 추락시켜서 보니까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왜 이것들이 지난해 9월에 있었을 때는 찍소리 안 하고 있었냐? 는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맞냐? 북한이 발표한 사실이 이게 진짜 팩트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너희들이 이게 팩트라고 주장하려면 왜 작년 9월 27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려 55시간 47분짜리 영상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이걸 발표했냐? 너희들이 설명해라.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와 별도로 북한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게 만약에 민간이라면 뭐 이재명이는 지금 군이 아니고 민간 쪽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간이 한국군의 각종 저공 목표 발견용 전파 탐지기들과 반 무인기 장비들이 집중 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 없이 통과했다는 뜻인데 이걸 제한 없이 통과하려면 그 배후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이게 민간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군이 했을 거라고 전제하고서 공격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들면서도 도발을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치에 대한 적재적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다가 이게 첫 발표였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합참, 우리 군에서 우리가 아니에요. 라고 막 손사래를 치고 이재명이가 그러면 야, 이게 그럼 민간이 한 거야? 그럼 조사해. 하니까 아까 김여정이 발언대로 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네. 빨리 사실을 밝혀서 빨리 공개해. 라고 지금 등 떠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런 군사적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은 공개적으로 한국군에서 보냈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공격을 했댔고 우리 군은 우리가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그러면 민간이 했냐? 그럼 조사해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이가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중대범죄라고까지 떠들어댔고 김여정이도 빨리 조사해서 사실을 밝히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실관계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 발표되는 사실관계가 뭐든 그걸 우리 국민들이
고지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팩트가 발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의 최보윤 대변인은 북한은 대가를 각오하라 그러면서 협박하는 판에 이재명이는 뽀재명, 뽀정은인을 얘기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의 일환으로 이자들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또 이재명이가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키워줘 버렸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또 우리 군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거 아닌 것으로 끝나야지, 이걸 마치 우리 민간이 보낸 것처럼 수사하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보낸 것을 자인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재명이가 중대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킨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름없는 자충수다. 실제로 NCND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빨리 밝히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랬습니다. 또 유영원 의원도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과 이재명 정권 하에 군이 보이고 있는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또 개혁신단도 이재명이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한국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이재명 정권이 올렸다. 적국의 주장에 고개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군작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곧바로 이재명이가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군경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김여정이는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하면서 그나마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정말 얼레고 뺨 때리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무인기 침투 이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의 주장을 고지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국방부는 무인기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보낸 적 없다. 우리가 군은 보낸 적 없으니까 그럼 민간이 보낸 것 아니냐라고 하고 중대범죄라고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느냐.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해도 최소 10여 차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해왔다.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이재명이는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북한을 규탄하기보다 우리 군과 정부 비판을 먼저 했다. 그랬던 이재명이가 이제 민간,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해 중대범죄라고 하고 있다. 또 이재명이는 최근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의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 북한이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북한이 자행해온 무력도발, 무인기 침투 모두 북한이 한 것 아니냐. 이재명이는 북한에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북한 주민이 인터넷 쓸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북한과 뭐 대화 운운하려면 우선 정확한 팩트부터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 일당들이 또다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 무인기 사태를 악용하면서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무인기 사태 해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북한이 저렇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라도 어쨌든 또 우리 수사기관 이재명 똘마니들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경찰, 검찰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수사를 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 연후에 책임을 물을 건 묻고 대응할 건 해야 되는데 단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했다고 자인을 합니까? 왜 우리가 했다고 자인을 하냐고요. 북한이 언제 지그들이 도발해놓고 나서 도발했다고 자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전략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권력을 탈취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일로 우리 국민들이 중대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